오늘은 오프닝 멘트 걱정 없이 성공하는 공식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커피 흘린 책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걱정 없이 성공하는 공식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독서 후기입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가 지었고 유광선 박사, 김광수 총장, 장비안 씨가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걱정 없는 인생을 살며 성공할 수 있을까? 워렌 버핏도 극찬한 데일 카네기의 역작. 안녕하세요, 공룡입니다. 언제인지 몰라도 서점이나 책방에 베스트셀러 코너에 데일 카네기라는 이름을 볼 때 저는 철강왕 카네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철강왕 카네기는 1848년에 태어난 미국의 전설적인 철강회사를 설립한 부자인 앤드류 카네기이고, 제가 읽은 책의 저자 이분은 인간관계와 자기관리에 대해서 책과 강연을 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더군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걱정. 제 사랑하는 블로그 이웃님들은 어떤 걱정이 있으신가요? 돈, 가족, 건강, 자녀 교육 등등. 각자 다르지만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걱정은 다 있으실 겁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핵심은 걱정을 지혜롭게 없애거나 해결하여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공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출판된 책이니까 고전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고대 그리스 시대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자기관리의 지혜는 같은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와일드북에서 유광선 박사와 김광수, 장비안 이 세 분이 번역을 하셨네요. 와일드북 출판사는 자기계발서 출판으로 좀 유명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제가 출판사 얘기를 했네요. 아래 지연이 데일 카네기 1888년 출생했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쭉 제가 요 사진으로 쭉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스타그램은 유광선 박사의 인스타입니다. 와일드 이펙트. 예. 책의 구성은 총 1부에서 10부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인물들이 어떻게 걱정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충분히 받아들여도 될 많은 일례가 있고, 그 일례를 자기 스스로, 내 마음에 확실하게 담으면 아마 내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저도 무릎을 치면서 맞다라고, 또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얼마나 나태하게 살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최대 장점은 책 사이즈가 크지만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노안에 있는 사람이 읽기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과 요약을 던져서 쌍방향 소통을 하게 만듭니다. 잠시 책을 듣고 나의 걱정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해결할까, 차라리 잠을 자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의 요약 부분을 중심으로 적어 가겠습니다. 요약만 읽어도 걱정 없이 성공하는 공식을 터득하실 듯 합니다만, 제1부는 걱정에 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입니다. 걱정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을 졸이지 말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납니다. 티베트 맹언인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을 하겠네 라는 말인데 전체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게 내 일이 되었을 때 자기관리론의 공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기에 항상 최악의 결과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걱정을 해결하는 마법 같은 공식, 정말 이건 저도 실천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누가 협박을 하고 있다. 예로 제가 프로 골프 선수인데 몰래 공을 옮겨서 벌타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옮겼다. 골프 선수 윤이나의 경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골프 선수인데 좀 아깝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누군가가 협박을 한다는 과정입니다.
첫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라. 선수 자격 박탈로 인한 골프 선수로서의 생명은 끝이 난다. 둘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라. 그래, 골프 선수로서의 생명은 끝났지만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내 잘못에 대해서 그때 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협박범과 타협을 하면 나는 끝도 없이 이 협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 받아들이자. 선수 생명이 끝나더라도 난 죽지 않는다. 셋째, 침착하게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라. 상벌위원회가 열리고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 다행이다. 이 정도의 징계면 3년 동안 반성하면서 더 실력을 기르자. 물론 평생 난 징계받은 선수라는 오명은 있겠지만 내 비거리와 실력을 더 키워서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자. 그리고 그동안 못한 영어 공부를 통해서 LPGA 진출도 노려볼만하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걱정을 없애는 마법의 공식을 소개했습니다. 걱정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고 제1부에서 말합니다. 그러니 걱정보다는 현명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2부는 걱정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첫째, 사실을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걱정의 절반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충분한 이해 없이 결정을 내리려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심사숙고 없이 그냥 남의 부탁을 받거나 남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그냥 내가 할까 하면서 능력은 되지 않으면서 머릿속으로 걱정하는 것에서 그 걱정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사실을 주의 깊게 따져본 뒤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데 심사숙고 꼭 해야 합니다. 기준은 항상 나라는 기준, 가족이라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결정하기 쉽습니다. 셋째, 신중히 결정을 내리면 바로 행동하라. 서둘러 결정을 이행하고 결과에 관한 불안은 모두 떨쳐버려라.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지만 심사숙고한 행동은 그냥한 행동에 비해서 책임질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넷째, 당신이나 직장 동료가 어떤 문제를 두고 걱정을 시작했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 문제의 원인, 문제의 해결은 어떤 것들, 그 중에서 어떤 해결책이 최선일까? 제가 회사 다닐 때도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20세기 초나 22세기 지금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뇌의 작동 원리는 비슷하네요. 제3부는 걱정이 나를 망가뜨리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몰아내는 법입니다. 작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면서 깊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첫째, 바쁜 생활을 하면서 걱정을 밀어내라. 저도 이건 공감 100%입니다. 군대 생활 때 자살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초를 쓰다가 자살을 합니다. 2인 1조이긴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멍한 시간에 결국은 생각이 많다 보니 그 생각이 긍정이 아닌 부정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뇌에 들어서지 못하게 바쁘게 지내야 합니다. 둘째, 사소한 일로 수선을 떨지 말아야 합니다. 수선을 떨 시간에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하면 됩니다. 가족과 더 함께 한다든지. 셋째, 걱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평균 법칙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건 정말 유용했어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다들 아시다시피 암이나 교통사고 등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건 아실 테고 그래서 이런 걱정이죠. 비행기 타다 죽으면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을 이렇게 해석해서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몇십만 분의 1이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날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그건 내가 뻥개 맞을 확률이랑 비슷하다 등등으로. 근데 난 뻥개 맞은 적이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피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해병대의 구호 같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때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이 닥칠 일에 대해서 즐기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이게 곧 의식의 전환입니다. 다섯째, 걱정을 손절하는 것입니다. 난 여기까지만 걱정할래. 더 이상 걱정한다고 소중한 내 시간을 쓰지 않을 거야.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낮잠 잘 거야로. 여섯째, 과거는 과거로 남겨라고 합니다. 톱밥을 톱질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데 맞아요.
과거의 걱정은 과거가 현재였을 때 충분한 것이고 우리 속담에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도 있듯이 굳이 과거에 얽매여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고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나의 현재와 미래를 발목 잡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4부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마음가짐을 쌓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을 평화, 용기, 건강, 희망으로 채우라고 하는데 이건 뭐 맞는 말입니다. 둘째, 절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려 들지 말자. 그들을 다치게 하려다가 내가 더 다친다고 하는데 이건 저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람에겐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무언가에 분노하고 저를 분노하게 한 대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고 속으로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외치곤 하지만 희한한 게 제가 속으로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잘 됩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그냥 힘들지만 나의 뇌에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세뇌를 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글을 적는 저도 노력 중입니다. 글을 적는 제가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제 글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감정의 배설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항목이 3가지인데 핵심은 내가 해주는 일에 대해서 감사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받기 위해서 베푼 것이 아니라 그냥 베푸는 기쁨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베푼다고 생각의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부터 7째까지는 문제가 아닌 축복과 우리의 불행을 잊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전환해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5부 걱정을 극복하기 위한 황금률은 이 책에서 가장 짧게 구성이 되어 있고 결론은 종교를 가져라입니다. 무슨 종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속신앙이든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등 안되면 나 스스로가 교주가 되어 나를 믿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존재에게. 혼자서 해결해서 안되는 것은 내가 믿는 신에게 다 넘기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존재와 대화를 하고 나의 걱정이라는 짐을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제6부는 비판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이건 제가 노숙자 비유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한 얘기도 있고 해서 첫째, 부당한 비판에는 숨겨진 칭찬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대에는 비판이라는 단어보다 악플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데 악플을 다는 사람들 있죠. 신기한 게 서울역의 노숙자들한테 악플 달거나 욕하는 사람들 없지요? 왜 없을까요? 딩동댕 맞아요.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특히 아주 못난 사람이거나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감정이 없거나 불쌍한 감정이나 무시하는 감정은 있지만 악플 달지는 않습니다. 악플에는 너무 부러워서 하향평준화시키려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의 또 다른 말이 숨겨진 칭찬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공룡아 너 코 못생겼다. 다른 해서 공룡아 너 코 말고 다른 부분은 너무 잘생겼다. 눈이랑 입술이랑 턱선이랑 이렇게 생각하는 지혜를 같이 가져보시지요. 둘째와 셋째는 우산을 들어 비판의 빗줄기를 피하고 우리가 저지른 바보 같은 일을 스스로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제7부에서는 피로와 걱정을 예방하고 활력과 의욕을 일으키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부터 34년 전이군요. 전교 체육대회 할 때 교장 선생님이 3년 동안 아주 짧게 한마디만 하시고 체육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마음껏 뛰어노는 날입니다. 피로와 걱정을 예방하는 방법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는 피곤을 느끼기 전에 쉬고 업무 중에 릴렉스하고 전업주부라면 휴식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더 많은 정신적인 건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제 앞에서 빵을 먹고 있는 와이프와 딸을 잠시 쳐다보면서 담소 나눌게요. 제 시간 돌려줘요. 제8부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직업을 찾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해서 큰 성공을 해도 되고 작은 성공을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서 얻는 행복이 크다고 말합니다.
제9부 돈 걱정을 줄이는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 귀가 번뜩 열립니다. 돈 얘기라서. 작가는 생각하는 돈 문제를 줄이기 위한 11가지 규칙을 말해주는데 1930년대나 2023년도에 바라보는 돈에 대한 시각은 같은가 봅니다. 첫째, 종이에 사실을 적으면서 현실을 파악해라. 둘째, 필요에 꼭 맞는 예산을 짜봐라. 셋째, 현명한 소비를 배워라. 아, 이것 배우기 어려운데. 넷째, 수입이 늘었다고 소비를 키우면 두통이 늘어난다. 다섯째,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서 신용을 구축하자. 여섯째, 질병, 화재 등 응급 상황에 대한 긴급 지출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라는데 이 말은 보험을 여라고 합니다. 일곱째, 혼자 남겨진 배우자에게 생명보험금을 일시에 받지 못하게 하라. 이건 지금 시대는 안 맞는 말입니다. 1930년도에는 남자가 먼저 죽으면서 남긴 생명보험금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다고 하네요. 여덟째, 아이들에게 돈 개념을 가르쳐라. 책임있게 돈을 다루는 태도를 가르치라. 아홉째, 필요하다면 부업을 시작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투잡이죠. 수입 늘리기. 열번째, 도박을 절대 하지 마라.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이고. 11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없더라도 자신을 소중히 대하고 바꿀 수 없는 일을 불평하지 말자고 합니다. 돈 문제로 인해서 멘탈까지 붕괴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가족도 모든 것이다. 제 10부는 나는 이렇게 걱정을 물리쳤다는 32명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록펠러 얘기도 있습니다. 408쪽에 달하는 이 책을 읽고 나니 걱정이 없이 성공하는 공식에 조금은 더 다가간 듯 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걱정으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위궤양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이 책을 읽고 난 전후에 걱정을 바라보던 나의 자세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대해서 공룡이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걱정에서 해방되는 그날까지 제가 늘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더